자, 84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1번 문항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일단은 작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끊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잡을 거예요. 가면 가, 나면 나. 그래서 가를 먼저 읽을지 나를 먼저 읽을지 선택은 보기를 통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정보가 더 많은 것, 즉 우리에게 출제자가 더 많은 정보를 주고 해석하기 편하게 만든 작품을 가지고 먼저 해석을 한 후에 답을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가나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일단은 가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가만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A와 B를, A하고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역시 얘도 끊어줘야 되는 거고, A의 위치와 B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지금 보면은 가시에 2연에 나와 있고, 그쵸? 이거는 가의 2연. 이연이 A에 나와 있고 B는 나의 3년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가면과 나면 나 하나로 선지를 역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준이 하나여야지만이 판단도 빠르고, 판단이 빨랐을 때 정확도도 높아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라고 이랬으니까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읽어라, 즉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 이에 맞게 해석을 하세요라고 던져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어떤 거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한 존재의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형성했다. 자, 지금 보면은 소멸이 새로운 생성으로 이어진대요. 자, 가해화자는 이제 가를 설명을 하죠. 비애를, 자, 이제 비애라는 거, 인간의 근원적 감정으로 인식하며 인간은 굴레와 같은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녔다고 밝히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비애를 지니며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는 거예요. 비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애가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자, 결국에 이 비애라는 거, 소멸과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가시를 읽을 때 우리의 포인트는 비애입니다. 비애를 읽어내야 되고, 그 비애라는 것이 첫 번째 근원적인 거다. 두 번째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비애는 소멸이 되었다가 또 부활을 거듭하는 영원한 존재다. 이 세 가지를 찾아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나의 화자는 나를 봅시다.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 생성되는 꽃씨를 보면, 자, 결국에는 하고냐의 꽃인데 이거는 잎과 꽃이 사라진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적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깨닫죠. 내적 성숙입니다. 자, 결국에 이 꽃씨를 통해서 내적 성숙, 즉 잎과 꽃이 사라져야 꽃씨가 되듯이 인간도 잎과 꽃이, 인간의 삶에서 잎과 꽃이라는 것이 사라져야지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얘기죠. 자, 소멸과 비움 그리고 그리움의 과정을 거쳐야 마침내 내적 성숙. 결국에 자연물에 빗대 잎과 꽃이 결국에는 그리움, 소멸, 비움 이거에 해당하는구나. 그렇죠? 자, 이럴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연현상을 통해 형상화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시 해석을 할 때는 뭐예요? 꽃씨와 내적 성숙, 그리고 그 내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멸, 비움, 그리움을 거쳐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자연물에다 빗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에 맞게 가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가시의 시를 읽을 때 뭐부터 봐야 돼요? 제목부터 봐야 돼요. 불사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서 봤을 때 뭐예요?
불사조 영원한 존재, 죽지 않는 새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사조는 영원한 존재구나. 무엇이? 비애가 나온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비애를 불사조라고 본 거지. 영원히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자, 그럼 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애. 자, 나왔습니다. 핵심어가 나왔고 느낌표 빵 찍었네요.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너는 너라고 이야기했어요. 뭐가 너예요? 비애가 놉니다.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모양할 수 없다. 낯설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로 바꿔야 돼요. 모양이 없다라는 거야. 모양할 수도 없다. 아, 모양이 없구나. 모양할 수가 없구나. 모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계속 의인법입니다.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비애라는 거, 비애를 지니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자, 너는 박힌 화살, 은유법을 사용했고요. 박힌 화살이다. 비애는 박힌 화살. 뽑아낼 수가 없다.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박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날지 않는 새. 새인데 날지 않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비애라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슬픔, 울음,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를 돌려보낼 아무는 아무 이유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돌려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은밀히 이르노니, 은밀하게 말하니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그래서 행복은 바로 비애와 대조를 이루는 시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니요. 비애 오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은유법을 사용했고 동반자라는 겁니다. 동반자. 우리가 보기에서 봤지요, 그렇죠? 지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달았노라. 그래서 창을 달았다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가 지금 단절을 한 거고, 웃음을 달았다 해서 웃음, 즉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거야, 비애 때문에. 그렇죠? 즐거움이 상실이 되었다라는 거, 삶에서.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드디어 비애가, 그렇죠? 비애를 이제 죽음에, 비애가 죽었다는 거야. 그럼 사라져야지. 근데 아까 보기에서 뭐라 했어요? 소멸과 생성이 된다지. 그래서 죽음, 즉 소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 소멸이 됐어. 그러나 시상의 정. 뒤가 더 중요한 거지. 너를 묻은 성문은 돌석자의 문문자, 즉 비석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거지. 성문을 보지 못했느라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소멸을 확인을 못했다.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불타는 건 소멸인 거지. 나래를 펴는 부활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인 거죠. 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영원한 비애는 영원한 존재라는 비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비애로부터 벗어나더라도 또 다른 비애가 또 생기는 거야. 계속. 결국에 삶은 비애와 함께 한다. 그죠? 여러분들도 비애를 느끼잖아요. 그죠? 비애가 뭐냐면 슬플 비자에 슬플 애자.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자체가 슬픔. 그 자체 아닙니까? 그죠? 밖에서 지금처럼 꽃이 피고, 응? 벚나무가 쫙 피고 아름다운 이 계절에
밖에서 돗자리 깔면서 쫙 누우면서 자연을 만끽한 이 봄을 만끽하는 이 시절에 이런 조그만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그냥 수업 듣고 있고 이거 얼마나 비해야. 네. 정지용 시인이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 인간의 삶이 그죠? 자 이제 나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가시를 읽었으니 1번과 2번과 3번을 다 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중에 1, 2, 3번 중에 답이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가 두 개일 수도 있고 가가 하나일 수도 있고 가가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문제를 읽어봐야 돼요. 저는 이제 해설을 하니까 안 읽는 거고. 자 나로 한번 갑시다. 나의 제목 시의 제목을 먼저 봐야 되겠죠? 꽃씨.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이 꽃씨라는 것을 통해서 뭘 나타냈어요? 내적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가자라는 거야. 자, 결국에는 내적 성숙, 즉 꽃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잎과 그런 그 꽃이 소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잎과 꽃이 사라져야 된다. 한번 봅시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씨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시적 대상이 바로 작은 꽃씨가 이제 시적 대상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 오직 하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꽃씨가 되기 위해서 꼭 겪어야 하는 그죠? 겪어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여든 가을이라고 하면서 명사형으로 종결을 하고 있죠. 명사형으로 종결하게 되면은 서술어가 아니라 명사형 뭔가 이상해 하잖아요. 흥미를 유발시킵니다. 그렇죠?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시상을 집약해요. 자, 그래서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걸 겪고 되면 이것이 모두 다 꽃씨 속에 있다는 거지. 자, 아까 이 작은 꽃씨는 결실이야, 결실. 자,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여물어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 하나의 무게, 바로 꽃씨를 이야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꽃씨라는 건 결국에는 이 여름의 이 몸부림과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라는 것을 바로 이 여름의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겪어야 하나의 무게 꽃씨로 된다라는 거. 자,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버리면, 불태워버린다는 건 역시 소멸이죠. 갑자기 뜰이 넓어가는 가을날. 자, 그래서 지금 이 비의 껍질들을 모아서 이제 비의 이 슬픔이라는 것을 지금 없앤 거죠. 그러면은 갑자기 뜰이 쫙 넓어 보인다는 거야. 슬픔을 벗어나면서, 그렇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가는 빛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속에서도 여물어가고 있는 빛나는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외로움이 여물면 꽃씨가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결국에 이 외로움이라는 거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숙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빛나는 외로움, 강조를 하고 싶었나봐요. 역설을 쓰죠. 빛나는은 플러스, 외로움은 마이너스라고 해서 둘의 방향이 땅 하고 부딪힙니다.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순이 일어나서 역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오늘은 하늘의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은 창문 창자에 주변 별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자예요. 긴 기다림의 창변에서 시적 화자는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어젯날의 대화, 이거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를 묻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성찰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결국 내적 성숙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리움, 소멸, 비움을 그쵸? 거쳐야만 성숙할 수 있다. 인간도 역시 그런 것들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을 꽃시를 통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정답은 5번인데 보면 가와 나 하나만 볼게요. 가 영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뭐라고 했어요? 비의 느낌표. 그죠? 그럼 나에서의 영탄법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외로움 영탄법. 그죠? 느낌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설명이라는 단어는 형식적 특징이에요. 그죠? 특징을 물어보니까 표현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글의 구조 이런 등등의 형식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표현기법하고 연결을 시킨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을 한번 가보면 A와 B 하나만 또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A면 A, B면 B. 자,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한 게 뭐냐? 3번인데 보면 A는 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과 화자의 관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적 이미지 활용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정적 이미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정적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정적의 반대말이 역동적인 겁니다. 동적인. 자, 그럼 A 부분은 날지는 않고 그렇죠? 박혀있고 화살이. 그래서 그 슬픈가 아픈 몸짓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관계, 즉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B는 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B 한번 볼까요?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자, B 보니까 빛나는 여름이고 핏빛 꼴들 몸부림. 그리고 뜨거운 노래 입김의 영을 하나의 무게로 만든 몸부림이 나타나네. 동적 이미지 활용했습니다. 대상이 생성되는 상황. 하나의 무게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줬죠. 생성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할 때 정답이 5번인데 보면 자, 나에서 꽃씨를 골라 긴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것은 자,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품 속에 생성과 비음의 반복을 통해 생성과 비음의 반복 완전한 내적 성숙이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생성과 비음이 반복되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젯날의 과거를 지금 묻어버린 데서 성찰을 하고 있는 거지 생성과 이게 반복을 통해 이 부분이 두 개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앞부분을 통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도 소멸, 비움, 그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여기서 거듭하는 거는 가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단어는 나에선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